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에 출제되었던 21회차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문제인데요. 전반부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25문제 중에서 한 서너 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8영역을 보았을 때 좀 쉽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률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요. 합격률이 낮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전략 영역으로 잘 공부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1교시가 조사론까지잖아요. 그래서 조사론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사론보다는 인행사에서 조금 더 많이 맞춰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행사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 전반부 풀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14번부터 25번 문제까지 12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있는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의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목차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볼 때 태내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영아기부터서가 아니라 태내기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인간의 발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은 이것을 이제 생각해서 문제 지문을 뽑은 겁니다.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1번 지문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어요. 일정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그러거든요.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자,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발달의 순서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는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유전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유전과 그 다음에 환경의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발달 단계별 인간행동의 특성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발달과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달과업이 단계마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계별 발달과업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간행동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발달에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인간 발달의 기본적인 측면, 뭐 개념적인 측면이나 원리적인 측면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주시고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태체계 이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총체적.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각 체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환경 수준별. 네 번째 포인트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다섯 번째 측면은 개인보다 하고 비교를 했어요. 가족, 집단, 공동체. 이 공동체는 커뮤니티여서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면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 하면 생각나는 게 파이거든요. PIE. 환경 속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Person in Environment.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조망을 제공한다. 총체적 이해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조망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해, 조망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이해와 조망을 제공하는 거 맞고요.
각 체계들로부터 각 체계들이 뭐겠어요? 인간 체계도 있고 환경 체계도 있겠죠. 인간도 체계입니다. 인간 체계도 있고 환경 체계도 있는데 자, 각 체계들로부터 이 체계들로부터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네, 맞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어세스먼트도 할 것이고 환경에 대한 어세스먼트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하는 생태도가 바로 생태체계 이론에 입각한 사정도구라고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각 환경 수준별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일종의 개입의 어떤 뭐랄까요? 방향, 개입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입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태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가운데 있고 가쪽에 있는 그 환경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뭐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지역사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태도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가운데 클라이언트가 있고 가쪽에 소 집단의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한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조직은 어떤 기관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중범위라 하고 이걸 미시라 하고 이거를 거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준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각 환경 수준별로 개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 모델이 있잖아요. 실천 기술론에 보면 이 모델에서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기술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생태체계 이론이지 모델이 아니라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생태체계 이론의 유용성의 하나로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기술 제시는 좀 미흡하다라는 측면은 모델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대목이 잘못된 건데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 등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클라이언트일 수 있고 가족이 클라이언트일 수 있고 집단이 클라이언트일 수 있고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일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다. A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지역사회 복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 외부에 이 지역사회 외부에 환경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환경적인 측면과 이 지역사회의 관계의 정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생태도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됐든 조직이 됐든 집단이 됐든 가족이 됐든 개인이 됐든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생태체계 이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2번 문제는 각각 지문들을 잘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번 문제는 인간 발달 이론이 앞에 있고요. 사회복지 실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네, 맞죠. 인간 발달 이론에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 예를 들어서 태내기는 임산부가 되거든요. 태내기는 임산부가 되는데 자, 임산부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내기 때의 사회복지 실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의 사회복지 실천까지 전공서적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의 욕구, 그 다음에 중년기, 노인의 욕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발달 단계별 발달 과제,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의 목표와 방법 설정에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그 내용이 바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방법 설정에도 유용하죠. 발달 단계별 발달 저해 요소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우리가 이제 발달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 발달이 방해받는, 저해받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지나친 자아의식에 의해서 상상적 청중이라든지 개인적 우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이 인간 발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만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도 유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입 서비스를 개발하고 방법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랬으니까 전 과정에 유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 과정에 유용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주로 활용하는 것이 조사 및 사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유용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전 과정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접수를 합니다. 처음에 접수할 때 이 클라이언트,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됐든 간에 연령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을 가지고 접수 면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세스먼트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개입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노인에게 하는 것이 다르고 청소년에게 하는 게 다르고, 이해되시죠? 아동에게 하는 게 다르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생태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입니다. 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이라고도 해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가 시너지, 두 번째가 엔트로피, 항상성, 피드백, 적합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옳은 내용을 찾을 때 상당히 이제 힘들 수 있는데 이 문제도 체킹을 해주시고, 시너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뒤에 부분에 보면 체계 구성 요소들 간의 유용한 에너지의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아주 유용한 에너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폐쇄 체계가 아니고 개방 체계죠. 우리가 개방 체계 상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은 가운데 상당히 에너지를 외부 환경에서 주고받을 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에너지 교환이 바로 개방체계 아닙니까? 에너지를 교환한다는 자체가 바로 개방체계거든요. 그러면서 유용한 에너지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너지라고 말하죠. 자, 엔트로피가 있는데 여기는 폐쇄체계죠. 개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암기법으로. 개방체계 역엔트로피다. 개방체계 역엔트로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네겐트로피라고 하잖아요. 네겐트로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질서란 단어가 있어요. 질서. 체계 내에서 질서, 형태, 분화 등이 아주 정돈된 상태래요. 자, 이러한 것들은 개방 체계를 말합니다. 폐쇄 체계가 되려면요, 혼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질서 있고 형태가 있고 분화가 딱 되어 있는 정돈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개방 체계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엔트로피가 아니고 바로 네겐트로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단어 역엔트로피, 네겐트로피가 들어가야 된다. 자,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질서 정돈 이거 나오면 개방체계예요. 왜? 개방체계는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질서 정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항상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체계의 기본 속성으로
자, 체계의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노력에 의해서 수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첫 번째 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노력으로 수정이 된대요. 수정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정상태라고 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안정상태라고 해요. 첫 번째 힌트가 뭐였죠? 체계의 목표가 유지되고 정체성이 유지되고, 그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안정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개방체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방체계상에서 안정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법이 안개였거든요. 안개. 그럼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뭐한다?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된 상태에서 뭐하죠? 또 유지가 돼요. 수정이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안정상태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항상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성은 우리가 역동적 균형 상태다. 역동적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메오스테시스는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취하는 건데, 여기에 긍정적인 항상성이 있고요, 부정적인 항상성이란 게 있어요. 자, 긍정적 항상성이 있고 또는 부정적 항상성이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면 체계의 목표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노력에서 수정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있는 안정상태는 긍정어예요. 긍정어. 부정적인 안정상태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성에도 긍정적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은 항상성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적 안정과 변화를 유지해 나가려는 경향. 비교적 안정과 변화를 하면서도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경향이 항상성인데, 항상성에는 긍정적인 항상성과 부정적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드백은 체계의 순환적 성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안정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 피드백하는 것은 없어요. 외부와 자신 간의 피드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환류라고 하는 거죠. 환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순환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투입, 전환, 산출의 순환 과정. 시작. 투입, 전환, 산출의 순환 과정. 투입, 전환, 산출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순환 과정을 우리가 피드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이 피드백은 안정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정상태는 제가 개방체계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방체계, 바깥쪽과 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환류가 되는 거죠.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가 있고 환경이 있을 때 환경에 있는 에너지가 체계 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계가 환경 체계로부터, 체계가 개체라고 할게요. 개체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투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뭐죠? 전환. 그리고 환경으로 에너지를 내보낸다. 환경으로 결과를 내보는 게 산출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피드백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방체계상이거든요. 그래서 개방체계와 연관성 있는 게 안정상태라고 했으니,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문이 맞고요. 적합성은 같이 읽어줄래요? 시작. 인간의 적응력과 환경 자원 간의 부합 정도. 여기까지 맞아요. 부합 정도를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특정 발달 단계에서 성취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기 때도 있고 청소년기 때도 있고 중년기 때도 있고 노년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발달 단계,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전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적합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뭐 적합성이 있어야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적응이라는 것이 꼭 특정 발달 단계에서만 적응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뒷부분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녹록지 않죠? 예,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선어 문제 정도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